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연지 변호사입니다. 중앙치매센터의 공공후견 지원팀은 치매 공공후견 사업 전체의 후견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후견 심판을 대리하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 담당 지역이신 경우에 후견인이 되시면 제 이름을 후견 심판 심판문의 대리인란에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후견인 업무를 하시는데 이번 강의들이 모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육을 들으시고 있는 과정은 후견인 후보자 보수교육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성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셨기 때문에 후견인으로서의 기초 소양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과정을 듣고 있는 것은 후견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계속 유지하도록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교육에 나왔던 과정을 다시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 전반, 후견제도 전반, 그렇게 양성교육 과정에서 배우셨던 것을 다시 한번 축약해서 리마인드하는 강의입니다. 후견제도가 무엇인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무엇인지, 후견인이 선임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하는지 이러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 취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류 고령화, 치매 인구의 증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요? 치매는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인류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전 세계 보건기구 마가렛 산 사무총장은 치매의 증가가 마치 해일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치매 증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슈입니다. 이러한 치매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치매 공공후견 사업입니다. 이렇게 치매 인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왜 공공후견을 통해서 치매 환자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후견 제도가 치매 환자와 같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애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체 장애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신체 장애인이 버스를 탄다고 하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왜 버스를 타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관점이 더 우리가 장애인을 보는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보호라는 명분이 있기도 하였지만 신체 장애인을 신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인권의 관점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중세시대로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격리하고 수술해야 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의식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장애인들도 배제하거나 보호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와 통합되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발전합니다.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라는 질병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며 그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적 권리, 의무가 있는 성인입니다.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치매가 있어도 법적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일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통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수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권리는 대체할 수 없는데요. 치매 환자가 당장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후견 제도를 이용할 일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없는 치매 환자도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로 치매 공공후견 사업입니다. 이러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실제로 후견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입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런 도입 취지에 따라 치매 공공후견이 도입되었는데 이 치매 공공후견이라는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에서는 치매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이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 법령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그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국가의 치매관리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 역시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중앙치매센터, 보건복지부라는 그 우리나라의 국가 치매관리 전달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후견인을 매칭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에게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치매 환자 노인의 본인의 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치매 어르신이 있고 그 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법적 권한을 대리인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후견 제도를 자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 공공후견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가족이 없거나 학대 방임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앞에 치매관리법 조항에서 보셨듯이 지자체장이 치매 환자에 대해 후견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치매 공공후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를 누구로 결정할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지는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공후견인 부분입니다. 과거 사업 지침에서는 다르게 운영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양성교육을 받으셨을 당시랑은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공공후견인은 안심센터가 아닌 광역치매센터, 즉 광역지원단에서 모집, 선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치매 공공후견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은 실제 공공후견인 매칭이 될 때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 중앙치매센터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제작된 치매 공공후견 영상이고 이런 인형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후견인 인터뷰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후견 활동을 하고 있으신 2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피후견인, 후견인, 직원분 의 인터뷰를 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중앙치매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찾아서 시청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의 추진 체계입니다. 양성 교육을 이수하신 시점에 따라 사업 구조가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어떠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국가 치매관리 전달 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중앙치매센터, 보건복지부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치매센터를 광역지원단, 중앙치매센터를 중앙지원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선발 모집 관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지원단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자 치매 어르신을 발굴하면 광역지원단의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 매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지원단에서 가지고 있는 풀 중에서 가장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매칭하여 안심센터에 리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안심센터에서 후견인을 선정하여 심판 청구를 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러한 사업 참여 기관의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광역지원단에서 선발되셨다가 실제 후견 활동을 하실 때는 안심센터와 소통하면서 일하게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후견인으로 선발된 이후에 풀 안에서 광역지원단 안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안심센터로 그 관리를 받으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흐름을 통해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치매 환자가 발굴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발굴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발굴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신 어르신 혹은 외부 기관에서 발굴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공공후견인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치매 환자를 발굴해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면 이 치매 환자에게 어떤 후견인 후보자가 맞을지 매칭을 광역지원단에 요청하게 됩니다. 광역지원단에서는 이미 양성한 후견인 풀 안에서 요청이 들어온 치매 환자와 적절할 것 같은 후견인 후보자를 매칭합니다.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 후견인 후보자는 매칭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견인 후보자가 매칭이 되면 후견 심판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후견 심판 청구를 통해서 후견인 후보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절차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후견인이 선임이 되고 나면 후견 감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후견인 분들은 실제로 후견 활동을 하시고 후견 감독인은 후견 감독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서 활동하면서는 매월 치매 안심센터에 후견 활동을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어떻게 후견 사무를 했는지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도입 취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근거 법률, 그리고 추진 체계, 참여 기관의 역할, 사업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양성교육 때 들은 부분이시기도 하지만 변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축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지금 받으시는 보수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수교육 과정은 2021년부터 신설된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광역지원단의 후견인 풀 안에 있으시고 위촉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양성교육도 이미 다 이수를 완료하셨고요. 양성교육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된 의무교육으로 이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공공후견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2018년에 시작된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지도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입니다. 만약 2018년에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2021년에 드디어 매칭이 돼서 후견 활동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해서 후견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후견인으로서의 기초 소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리마인드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 기초 소양을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올해부터 보수교육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양성교육을 이수하신 지 1년 이상 경과된 분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내년에는 광역지원단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보수교육이 매년 개설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